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 원장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 참석해주신 국민연금공단 김태환 이사장님, 한국거래소 김경 부이사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 분의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은 지난 상반기부터 열린 토론을 개최하여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서 투자자들 및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왔습니다. 이번 기관 투자자 중심의 열린 토론에서도 자본시장 설계와 관련 그간의 성과와 세부 실행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올해 열린 토론은 자본시장 설계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연금,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관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와 양질의 투자 기회,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총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주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관 투자자 등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 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서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금융당국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한편 연기금융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 티어드10 코드 준비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장 유지 기준으로는 좀비 기업이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상장 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 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정부 내에서 여러 부처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투자 자료를 확대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공동연금 GPIF의 자국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우리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에 더하여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위한 기업 수요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진의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를 보다 두텁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화롭고 예측 가능한 규범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도 국민연금, 한국거래소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공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훈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 13.59%, 수익금 126조 7천억 원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번 적립금도 한정원을 돌파하여 세계 최대 연기금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토론 주제인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수익률 향상을 위해 올해 3월 기금운용본부 국내 주식 위탁 투자 지침에 주주 및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상장 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기금운용본부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구조 개선 자문위원회 및 3개 분과가 신설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적절히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업 관련 대책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 예정인 밸류업 지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토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 동안 GDP가 4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S&P 500 이것은 10배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훨씬 GDP보다 많이 성장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GDP가 7배 성장을 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근데 코스피는 3배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GDP가 성장을 한 것만큼 코스피가 성장을 했더라면 지수가 얼마나 되는 게 있습니까? 6천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만저만한 이것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기에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의 GDP라든지 기업의 어떤 그 컴포지션을 보면 이런 마켓이 아니죠, 우리나라 시장은. 왜냐면은 업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업종도 트래디셔널 아주 전통적인 그 산업과 그리고 신종 그 IT 산업이랑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그 시장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다 사실 알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영권이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경영을 하는 자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권리가 없어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주주입니다. 그래서 주주권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배우고 경영권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감사합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제 IR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라 저희가 1년에 한 400에서 500건의 IR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분들을 많이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오신 이제 투자자 한 분이었는데 결국 아까 이게 그 금투협회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기업들이 제대로 어떤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가깝게 평가를 받으려면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자금을 꾸준히 유입받으면서 회사를 오랫동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밸류업이 성공을 하려면 한국에 이런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금들이 있느냐, 그게 뒷받침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살펴보면 국내에 그런 자금 소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까 협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내 퇴직연금 자금들이 연평균 15%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이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으로만 유입될 수 있다면 분명히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한국은 물론 이제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 여전히 90%의 자금이 원금 보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밸류업을 좀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회사의 이사회나 경영진하고 교류하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도 어떤 장기 투자 자금들이 액티브 자금들이 좀 필연적으로 좀 많이 규모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식통의 안건에 대해서 기업가 수혜성 무료가 있는 경우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걸 기업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게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업은 이걸 공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묻고 있는 얘기들을 사실은 기업들이 먼저 공개해야 한다는 측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지적도 좀 나왔지만 의결권 행사가 좀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실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의결권 행사는 저희 같은 기관들이 충분한 분석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연간 정기주총 시즌에만 한 600여 개 이상 되는 기업들의 주총을 3회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한 달 남짓되는 기간에 다 집중이 되고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좀 분산해서 대처해달라, 좀 넓게 퍼즐해서 좀 대처해달라, 그래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이런 요구들을 여러 차례 했지만 뭐 기업들은 반응이 없거나 뭐 외면하거나 뭐 이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적극적인 조치가 뭐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법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서 그러지 않도록 뭔가 좀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주식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래소의 시장의 시가총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소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일반 주주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지배주주의 주식은 M&A 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왜 할인이 되고 왜 저평가냐는 건 결국 왜 일반 주주가 저평가를 당하느냐, 거기서 시작을 해 초점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 막연하게 기업 가치 밸류업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그 접근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는 할인되면 그 기업 가치 나머지 부분은 프리미엄이 이제 지배주주에게 귀속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 그걸 바로잡는다는 게 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상충이 있다는 거죠. 일반 주주의 부를 편취하거나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인데, 상법이 그거에 대해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상법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상법이 그걸 선언조차 안 해주다 보니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하라는 거는 우리 국가로 치면 헌법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넣자는 걸 이렇게 갖냐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이복훈 원장님께서도 그 전까지는 말씀 많이 하시다가 그 일 이후로는 그 현재 바로 이 상법 개정 말씀 횟수도 줄고 좀 폼도 다운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우려가 있어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오늘 대구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금감원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목소리 높여주시는 건 저는 굉장히 저는 지지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익주주 운동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집단에서 임원 보상 구조 담당하는 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임원 보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받게 되는지 보통 한 사람당 2쪽, 3쪽씩 산정 기준이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현업자로 그 당시에 있던 입장에서 그런 게 공시가 안 되니까 너무 편하게 이 제도를 설계할 수 있어서 좋긴 좋았습니다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 대표이사님은 이렇게 해서 보수를 7억 8천만 원을 받아가셨고 이분은 6억 4천만 원을 왜 받아가셨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적혀 있을 때 저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공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이상훈 교수님한테 제가 손도 놨는데 근데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상법의 개정이 됐건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됐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의무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그 수범자가 되는 기업이 됐건 이사회가 됐건 또는 지배주가 됐건 수범자가 되는 분이 그 핵심적인 법 개정이라든가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그 제도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큰일이 생길 것처럼 되게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또 그런 일이 안 생기거나 내지는 시장이 안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교수님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내지는 그게 부담스러워 얘기를 안 한다기보다는 이게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랑도 소통하고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저희야 시장 얘기를 듣고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떤 꾸지람을 주시건 어떤 제안을 주시건 무조건 저희가 열려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외 연금이 됐건 우리 시장이 됐건 소통을 하고 기업과도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리고 평가받기에 놀고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